네, 안녕하십니까. 퀀터스 이재민입니다. 자, 오늘 촬영 시각은 현재 5월 5일 한 12시쯤 된 것 같고요. 오늘은 연휴인 관계로 라이브는 하지 않고 그 시황을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5월 1주차 시황. 자, 부제는 금리 인하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거의 주제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4월 마지막 주차 리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연휴 동안에 시황을 두 차례 올려드린 적이 있죠. 특히나 고용보고 발표와 GDP 발표 이게 좀 중요했다 보니까 연휴 기간 동안에 제가 두 차례 시황 올려드린 게 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요약을 해보면은 지난주 내내 올랐습니다. 지난주는 내내 올랐고요. 그 GDP나 실업률이 약간 좀 침체를 가리키는 약간 마일드한 침체를 가리키는 신호 나왔음에도 계속 올랐습니다. 특히나 S&P 50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9거래일 연속 올랐습니다. 9일 내내 올랐다는 뜻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지난주 내내 계속 올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렇게 연속적으로 지수가 오르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는 않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조정이 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아니나 다를까 오늘 그 선물 시장 보니까 지금 지수가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지수가 내리는 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9일 연속 오르면은 이게 일종의 행오버죠. 행오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단기간 올랐기 때문에 이제 일시적 조정이 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셔도 이제 무방한 이제 그러한 시그널이기 때문에 하루 이틀 정도 조정이 있을 수는 있다. 라고 하는 거를 좀 미리 좀 알아두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특히할 사항으로 트럼프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오늘 오전에 기사가 떴는데 갑자기 트럼프가 아닌 밤중에 갑자기 또 영화에 관세를 100% 매기겠다라고 하는 그런 걸 발표를 또 했어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바 있는 부분이긴 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관세 리스크는 해소된 게 아니고 이게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예측하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트럼프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느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세는 이게 완벽하게 해소되기 전까지는 즉 트럼프가 원하는 바를 달성해서 더 이상 관세 얘기 안 할 때까지 그때까지는 저는 계속해서 이 잡음은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늘 대비는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으니까 배팅 사이즈 줄여라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그죠? 뭔가 그 상승이 온다고 할지라도 이 상승이 중간중간 조정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거를 감수하실 게 아니면은 이제 배팅 사이즈를 좀 줄일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분산하셔야 되고 이럴 때는 손매매하지 마시고 가급적 퀀트 하셔라. 라고 말씀드리는 게 사실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기도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번 주는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여기 보이시는 FOMC, 그러니까 미국의 금리 결정이 있는 주입니다. 5월 8일 날 발표가 되고요. 이제 한국 시간으로 새벽입니다. 한국 시간 새벽 3시에 FOMC 결과가 나오게 되고, 공교롭게도 이날은 한국의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한국장도 그렇고 미장도 그렇고 변동성이 되게 클 거라고 예상되는 이제 그런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FOMC가 그 생각보다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사실 그 FOMC 때 금리가 동결되는 건 확정입니다. 패드워치라고 해서 이 패드가 어떻게 금리를 움직일 것이냐 라고 하는 거를 예측하는 사이트 가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리 동결에 예상하고 있어요. 이건 모두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기 계신 파월이 기자회견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FOMC 기자회견 때 파월이 매파적으로 나올지, 비둘기파적으로 나올지, 이게 지금은 더 중요한 상황이다. 즉, 금리 동결은 확정이고, 그래서 향후에 금리를 내릴 건지, 아니면 많이 내릴 건지, 아니면 덜 내릴 건지, 그게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상황이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좀 어렵습니다. 사실 아무도 연준의 심리를 예측할 수는 없죠. 우리가 어떻게 파월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습니까? 그죠? 이거는 신만이 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측이라고 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 FOMC라고 하는 거 이벤트를 볼 때마다 드는 생각이 저는 항상 이렇게 사고를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을 바꿔야 돼요. 일단 첫 번째로는 뭘 봐야 되냐면은 첫째, 현재 시장이 FOMC 결과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현재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를 보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이죠. 즉, 현재 시장 상황이 FOMC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봐야 되고, 그리고 현재 시장의 데이터를 냉정히 종합했을 때 파월이 비둘기 파일 근거와 매파적의 근거는 과연 무엇이 있느냐. 그래서 그 확률이 얼마이냐. 라고 하는 걸 봐야 되고, 그래서 그 두 개를 종합했을 때 FOMC 결과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 대응하는 게 맞느냐. 라고 하는 거를 보는 게 저는 이 파월이 어떻게 말을 할 것을 예상하는 것보다 더 합당하다라고 봐요. 자,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현재 시장이 FOMC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패드워치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이 패드워치라는 사이트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현재 이 패드가 금리를 얼마나 내릴 건지에 대해서 예상치를 이렇게 말을 해줘요. 이건 사실 그리고 실제로 돈이 베팅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즉 금리 선물이 베팅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무엇보다 정확합니다. 시장의 심리를 무엇보다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패드워치에선. 왜냐하면 사람들이 돈 걸고 이건 진짜 거래하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건 이건 진짜거든요. 자기 돈 걸고 거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지표 중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페드워치 기준으로는 시장은 현재 연내 3, 4회 정도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7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그 50% 확률로. 그리고 8월 달에도, 아니, 9월 달에 금리를 내릴 거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정확히는 이렇게 되네요. 오타가 좀 있는데, 7월 달에 한번 내리고, 9월 달에 한번 내리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 한번 내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금리를 내리고, 그리고 보시면은 12월 달. 이때가 좀 팽팽하죠? 그죠? 31에서 36%. 그래서 대략 봤을 때 연에 한 3, 4회 정도 금리를 내릴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지금. 근데 우리가 지난달에 정확히 지지난달이죠. 저번 FOMC 있었을 당시에 그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3월에 2025년 3월에 FOMC 하면서 점도표라는 게 나왔는데 이 점도표에서는 FOMC 위원들이 대다수 의견은 연준이 금리를 올해 두 차례 내리는 게 적절하겠다라고 하는 게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다수 의견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냈었던 다수 의견과 지금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괴리가 생겼습니다. 괴리가 생겼어요. 즉, 이제 연준에서 얘기했던 것, 2차례, 두 차례 금리 내리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장은 3, 4회 내릴 수 있겠다 예상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시장과 연준에서 괴리가 생긴 지점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비둘기파적이다. 즉, FOMC가 비둘기파적일 걸로 예상을 하고 있다. 라고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이전보다 더 비둘기로 바뀌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까지 S&P가 오른 게 좀 말이 되죠. S&P가 이렇게 급상승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관세 리스크 해소도 있겠지만은, 이 FOMC 결과가 조금 비둘기파적일 수도 있겠다. 라고 하는 거가 반영이 된 결과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그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겁니다. 만약에, 좀 찬물 끼얹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연준이 매파로 나온다면, 그죠? 이거는 지금까지 시장이 예상했던 거를 완전 역행하는 거죠. 그죠? 시장에서 예상하기로는 지금 현재 비둘기파적일 걸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매파가 나온다. 우리 3월 달에 얘기했던 것처럼 금리 인하 올해 두 번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스탠스를 유지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어요. 충격이 크니까. 그죠? 시장이 지금까지 예상했던 컨센서스를 벗어나기 때문에 그렇고, 원래 시장은 이런 컨센서스가 깨질 때가 위험한 시기거든요. 사람들이 예상하고 있던 게 금리를 3, 4회 내릴 것 같다 예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기자회견 보니까 파월이 매파적이야. 그래서 우리 금리 인하 예상보다 덜 할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당연한 말이겠지만 충격이 세겠죠. 그래서 이번 FOMC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무엇이냐? 파월이 매파적으로 나왔을 때 볼이 커질 수 있다. 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유심히 봐야 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파월이 매파적일 수 있는 근거와 확률을 한번 봅시다. 파월이 매파적일 수 있는 근거. 자, 일단 우리가 이거를 제가 좀 이제 정리를 해보기 위해서 AI의 도움을 좀 빌렸는데 AI의 도움 빌려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까지 종합된 정보를 봤었을 때 일단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보다 좀 높은 수준에 있는 건 맞죠? 우리가 그 지난달 물가 나온 거 보니까 물가 데이터가 여전히 2%보다 높은 상태에 있는 건 맞았어요. 이 상황에서 금리를 많이 내리는 게 합당하느냐? 그죠? 사실 연내에 3, 4회 내리는 거면 많이 내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합당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근거가 충분히 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추가 상승을 가할 수 있다. 사실 이게 좀 말이 되는 거잖아, 뭐냐면 이런 건데, 사실 이때 점도표 발표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때 3월이었어요. 그죠? 이때 3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4월, 5월 됐죠. 4월, 5월 됐으면서 사실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3월 달에 얘기했던 것보다 4, 5월 달에 더 세게 얘기한 거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표명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달 고용 데이터를 봤는데 고용 데이터를 보니까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고용이 약간 마일드하게 줄긴 줄었는데 실업률이 오른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를 허들을 필요해서 낮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리고 사실 이것도 되게 좀 매파적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데 파월이 사실 좀 되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 말이 우리 데이터 보고 결정할 거다. 그죠? 데이터 보고 판단할 거다. 그래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명확한 언급을 회피하는 이제 이런 언행을 하게 되면은 이것도 매파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왜냐? 시장은 지금 현재 비둘기파적일 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데 뭐 굳이 매파적으로 우리 금리 인하 덜 할 겁니다라고 하는 확실한 워딩을 주는 게 아니라 그냥 금리를 그냥 우리가 데이터 보고 판단할 거예요. 라고 하는 정도만 얘기하더라도 이건 충분히 매파적으로 해석이 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AI가 봤을 때 그 시나리오는 약 40%로 추정이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럼 반대로 연준이 비둘기파적인 확률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 이거는 아까 말했던 거랑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아다르고 어다릅니다. 되게 재밌어요. 일단 첫 번째, 비둘기파적인 근거는 무엇이 있느냐?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둔화 추세에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고, 그죠? 그리고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이 일시적일 수 있다. 사실 이거는 3월 달에 파월이 얘기했던 적이 있는 내용이긴 해요. 이렇게 견해를 제시하고, 그리고 GDP가 꺾이지 않았습니까? GDP가 꺾였으니까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제 금리를 많이 내려야 되겠다. 라고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물어보겠죠. 금리는 얼마나 할 것 같습니까? 했을 때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말을 조금만 좀 비둘기파적으로 해서 이제 금리나 조금 더 열려 있습니다라고 하는 뉘앙스만 풍기더라도 이게 비둘기파로 해석이 될 수 있다. 라고 AI가 이렇게 정리해 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사실 여러분이 이 설명보다 봐도 아시겠지만 되게 모호하지 않습니까? 모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종합 팩트를 봤었을 때 이 FOMC에서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확률과 매파일 확률은 정확히 반반 정도로 봐요. 정확히 반반 정도로 봅니다. 사실 이게 파월이 어떻게 이걸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리고 FOMC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확률은 반반 정도로 봐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 시장은 이미 비둘기로 움직였다. 그죠?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금 되게 모호한 상황이라고 보는데 이미 시장은 비둘기로 움직였어요. 이미 금리 인하 확률을 높게 지금 보고 있고 이미 시장이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비둘기파적으로 나오면은 뭐 여기서 계속 뭐 이제 이 컨센서스 지점에서 올라오겠지만 근데 만약에 매파로 나온다 하게 되면은 예상보다 우리 변동성이 커질 수가 있다. 예상보다 조정이 좀 세게 올 수 있다. 특히나 지금 S&P 500이 되게 재밌는 게 장기 추세선인 200일 평선 톱니까지 가 있어요.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가 있는 내용인데 이 200일 선을 기준으로 이 200일 선 위를 뚫느냐 아니면 여기서 내려가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장기적으로 S&P 500이라는 그 이 지수가 상승 추세에 있는지 하락 추세에 있는지를 구분하는 아주 명확한 시그널 중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저는 이 FOMC 결과가 이 장기 추세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뚫지 못하고 내려오느냐 라고 하는 결정적인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될 것 같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아직까지 시간이 남긴 남았어요. FOMC는 이번 주 목요일에 나옵니다, 결과가.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데이터를 더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화, 수에 뭔가 새로운 지표들 나올 거고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겠죠. 특히나 중요한 게 여기 계신 이 닉 피메라우스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분이신데 이분이 별명이 뭐냐면 별명이 페드의 비공식 대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페드 사무실을 출입을 하면서 이분이 그 이 페드가 그 미팅을 할 때 어떤 얘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를 듣고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기사를 쓰시는 게 일종의 프리뷰예요. FOMC 결과에 대한 프리뷰. 사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FOMC 결과가 너무 세게 나오면 시장이 충격이 크니까 미리 좀 보고 대비해라라는 그런 측면에서 쓴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보통 애플 하루나 이틀 전쯤에 기사를 쓰시는데 이게 나오면 바로 속보시황으로 제가 또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고요. 다들 남은 연휴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또 이런 속보나 이런 게 있으면 또 카메라를 켜고 여러분들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